어제 이제 더 탐사가 좀 있었으니까 오래간만에 덜 탐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된 내용은 만배 누나가 성렬이님 아버지. 자꾸 성렬이라는 이름이 안 떠오르고 이제는 이 시키오르 상이 자꾸 떠오르고 우리 시키오르 상의 아버지 집을 사줬다라는 거는 이제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신데 그거를 갖다가 검찰이 이 김만배의 부정재산으로 해갖고 이제 이거를 환수를 했단 말이에요. 몰수를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몰수를 월요일 날 했는데 놀랍게도 금요일 날 어떤 사람이 거기다 12억을 갖다가 근저당을 친 거예요. 와, 발빠르다. 어떻게 알았을까? 어떻게 알았을까? 정말 경교롭지 않아요? 갑자기. 근데 12억을 이걸 쳤다고 하면 최소 한 10억 정도 이제 빌려줬다는 얘기거든요.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. 네. 근데 원래 이 집이 17억 원의 그 제3금융권에 근저당이 돼 있었어요. 근데 그 근저당을 언제 풀었는지 모르게 풀은 거야. 그런 상황에서 멀쩡하게 있던 걸 갖다가 12억을 또 때린 겁니다, 거기다가. 집을 2번 팔아야지 갚을 수 있는 돈이야, 그럼? 실제적으로 이 집의 시가를 당시에 뭐 20억 정도를 평가했다고 하는데 19억 얼마를 평가했다고 19억 하는데 정도, 20억 그 근데 정도. 실제로는 이 집값이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집값이었던 거야. 그러니까 사기도 비싸게 주고 산 거지. 그 당시부터. 근데 그 정도 당시에는 집이 뭐 아닌데. 20몇 억인데 19억 정도 주고 뭐 손해보고 팔았다 그랬잖아요, 그래서 얘기를 그때. 했잖아요. 아니, 그 손해보고 윤석열이? 팔 만한 위치나 지점도 아닌 거고요. 또 요새는 부동산이 개값 됐잖아요. 아파트도 반토막인데 이런 그 구석진 거의 맹지나 다름없는 구석에 있는 개발도 못하는 이런 집 값이야. 실제 요즘 살라고 하면 누가 줘도 안 가져가는 거란 말이야. 오죽하면 개 키우려고 산다 그랬겠어. 아이, 뭘 말을 또 그렇게 해. 아니, 그거 사신 분이 그랬어요. 맞아요. 만배 누나가. 예, 개가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필요해서. 그래서 우연히 찾았는데 그 집을 찾아가지고 계약을 그렇죠. 맺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연히 아이, 뭐 그게 그럴 수 윤석열 있지, 그럴 수 아버지 있지. 집이었다. 이 놀라운 게, 자, 이거를 살라고 공고를 내놓은 지 3일 만에 팔린 것도 우연이고요. 그것도 그 어디죠? 부동산이 잘 안 올라가 있어. 부동산 찾기도 사이트에는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그걸 갖다가 지나가다가 이 집을 보니 개를 키우기에 참 기운이 좋아 보이더라 싶어서 그 집을 개의 기운이 뭔가 있어.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샀는데 어머! 사놓고 보니 윤석열이 아빠 집이었네? 아이고. 나는 몰랐지 라는 우연히 통했던 집인데 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, 이 상황. 부산 그 해운대 앞에 LCT? 아니 아이들이 인상이 너무 기운이 좋아. 그래서 내가 500만 원에 프리미엄 1억짜리 당첨권을 그냥 줬어. 주고 싶은 거야. 애 둘이 너무 기운이 좋아하고. 그러고 보니 우연히 걔가 박형준이 아들, 딸이더라. 라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? 아, 우리 지우 이렇게 기운이 좋은데 지나가다가 이런 거 받는 누가 거 안 있어요? 주냐요? 돌아다녀야겠네요. 아니, 나는 요즘 그 지우가 하도 말없이 있다고 뭐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많이 다시는데 요즘 기량이 최고조예요, 여러분. 한마디 딱 던지면 빵빵 터집니다. 무서워. 네. 그래서 요즘은 자꾸 얘가 입 다물고 있는 모습을 보면 김연경이 생각이 나. 식빵 언니. 식빵 언니가 생각이 나. 김연경이 예능 프로 나올 때 운동복 안 입고 이쁘게 하고 나오잖아. 딱 스타일이 딱 이래요. 네. 진짜? 그렇구나. 그런 기운을 느낍니다.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우가 말하거나 만지잖아요. 물건도 부서지고 사람도 망가져요. 이거는 아니에요. 오해예요. 뭔가 살이 있으신 분이에요. 네. 무슨 말이지? 나랑 말이에요? 여기서 제일 오래된 친구인데. 근데 여기서 마이크 집게를 여러 번 해먹은 사람이 지금 변주입니다. 아예 몇 번 안 돼요. 아무도 안 해먹었는데 너 혼자 몇 개를 심지어 해먹었지? 지우 옆에 앉고 나서 네. 내 오른쪽 니 5개가 달라.
그러니까 뭔가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좀 있어요. 잘하라고요, 성 작가님. 네. 이상하다. 내 옆에 있어서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. 상극인가 봐요. 네, 그러니까. 아무튼 이런 우연한 계기로 검찰이 몰수하기 이 3일 전, 영업일로 따지면 하루 전이에요. 토요일, 일요일 빼면. CU 대통령실로 보내재요. 그러니까 출장을 좀 다녀올까요? 코바나 콘텐츠에 입사시키고 싶어요. 근데 정말 이런 우연한 일치가 있었다는 거지.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알려줬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. 문제는 이제 알려준다고 했을 때 나머지 재산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제 압류 조치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했는데, 어? 왜냐면 다 압류를 했으니까 지금 뭐 강남에 있는 빌딩 뭐 90억짜리도 있고 뭐 대단하더만 얘네들. 야, 진짜.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일단 압류를 해갖고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그 설정을 통해 가지고 저항권을 내민 거는 이게 유일한 집이란 말이야. 그럼 이 집에서 원천이 속거나 숨겨놓은 금괴가 없는 게 아니고서는 이렇게까지 이 집에 집착할 이유가 뭐냐는 거지, 김만배 입장에서. 심지어 이 검찰이 몰수 보전하는 이거 정보는 공개가 안 됩니다.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? 그 직전에 한 거예요, 이거. 와. 그래서 심지어는 이거를 이제 가압류를 했던 아니 설정을 했던 설정권자를 찾아갔어요. 그 근저당 설정. 근저당 설정권자한테 찾아간 거죠. 야, 야, 무섭던데? 12억을 설정하려면 인지대까지 합쳐도 그게 한 몇백만 원 나옵니다. 근데 그거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부가 같이 있는데 남편이 모르-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. 깜짝 놀라더라고. 내 부인 주민번호 맞는데? 이러면서. 그리고 내가 보기에 그 부부가 아무리 빚을 끌어 모아도 김만배 누나한테 10억을 빌려줄 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. 그냥 무슨 공장에 간 거잖아요. 어. 그리고 그 돈을 남편 몰래 응. 그 여자가 해줬다. 그럼 몰래 그런 돈을 할 수 있을까? 과연? 그러니까 10억을 몰래 내 집사람이 남한테 빌려줄 정도로 재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그걸 남편이 몰랐겠어요. 그리고 남편이랑 상의를 안 한다는 것도 이상하잖아. 근데 그러니까- 원래 부부간에 이렇게 큰 돈에 대해서 함부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혼 사유 중에 하나 아니에요? 근데 다행히 이제 모르는 사이는 아니라 그러더라고. 알기는 안다는 거야. 근데 말은 할 그리고 수 인정도 없다. 하는데 돈을 빌려줘. 왜냐면 이제 검찰이 이거는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. 두 사람 간에 그러면 차형 관계에 있는 돈 관계 오간 거 있느냐. 그리고 이거 설정 과정에서 당신이 뭐 차용증이 됐든 뭐든 냈으니까 설정에 동의를 했을 건데 그에 대한 거 파보면 이거 쉽게 풀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게 확실하게 됐다 그러면 10억 이상의 돈이 이 만배 누나한테 넘어간 정황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거고 그게 파악이 안 되면 이거는 무효. 그러니까 이제 고의적인 사기성 재산 그 보호로 해갖고 날려버릴 수 있는 문제인 거지. 근데 이런 거를 감안하고도 무리해서 이 집을 지켜야 됐던 이유가 김만배 누나의 의지일 것이냐 아니면 검찰의 힌트일 것이냐는 거지. 야, 내가 다 잡는데 요 집은 나중 생각해갖고 왜냐면 지금 내 피셜이야. 지금 김만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과 부동산의 실질적인 주인은 박영수야.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박영수 게 아닌 게 하나 있어. 그게 성렬이 아빠 집인 거지. 언젠간 돌려줘야 되는 집이구나. 김만배 누나가 샀다던. 그렇지. 샀다든 소유권을 갖고 있다든 그 집만은 사실은 김만배 것도 박영수 것도 아닌 거야. 누구 거예요? 성렬이 아빠 거. 상렬이 거. 아 진짜? 그러니까 아유, 묶어야 결과적으로는 돼요. 나중에 나머지 재산들은 어떤 형식으로 풀든지 박영수나 김만배하고 합의로 풀 수 있는 재산인 건데 요 집만큼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뭐가 있어서 그 재산권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검찰과 김만배의 합작으로 이거를 설정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럼 김땡숙 씨는 누구지 도대체? 그냥 김만배 누나 아는 사람? 아마 만배 누나 아는 사람인데 너 이름으로 이거 설정 좀 하는 조건으로 한 500 받을래라고 해서 퉁쳤을 거예요. 뭐 그런 식으로 명의 빌려주는 경우가 흔하거든요. 아니 그렇게 명의 빌려줬는데 남편한테 입 닦은 거야?
그럼 이제 저기처럼 되는 거지. 글로리에 나오는 것처럼 너 이 돈 어디서 났어? 아니 어떤 여자가 설정 한 번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명의 빌려줬더니 준 돈이야. 이런. 네. 야. 아마 요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니면 진짜 부부싸움 겁나 했겠네. 마당에 진짜 뭐 묻어놨나? 진짜 묻어놨나 어머. 뭔가? 나도 그 생각을 해봤어. 뭔가 묻어놨을 그 수도 있어. 저기 우리 그 전두환네 집안에서 그 연희동 헌 주택을 그렇게까지 되찾으려고 해서 막 나중에 국가 경매에 나왔을 때 초족 그 이순자 삼촌이 이제 갑자기 그걸 사줬잖아. 네. 사갖고 다시 증여를 해줬단 말이야. 그래서 거기 가서 살 수 있게 된 거지. 그래서 이걸 두한이한테 안 주고 이제 이거를 그 이순자한테 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시 국가에서 압류도 못 치게끔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안에 비밀 금고가 있어서라는 거 아니야. 그 안에 막대한 무기명 채권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집을 그렇게 어떻게든 되찾으려고 했었고, 다른 재산들에 비해서 제일 빠르게 공매 신청이 된 게 유일한 게 그 주택 하나예요. 그래서 넘어가자마자, 그러니까 검찰이 압류를 치자마자 1년이 안 돼갖고 경매를 통해갖고 다시 이순자한테 넘어갔거든. 마찬가지로 이 개 키우는 집에, 응? 뭔가 있나? 뭔가 있는 건가?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. 뭐가 있을까? 뭐 비밀금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, 그동안의 친일 행각에 관련된 수많은 증거들이 이 집안에 있어서 이 집안에 있는 자료가 넘어가게 됐을 때 윤석열이 이 토종 왜구였던 게 들통나는 게 아닌가. 아니 그건 들통이 아니고 이미 본인이 일본 가가지고 나는 친일 대국노다라고 본인이 선언을 했잖아요. 대놓고 선언을 해놓고 지금 뒷수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성렬이가 그래. 저지를 땐 용감한데 수습은 밑에 애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. 네. 그래 왔죠, 본인이 여태. 저지르려고 저지른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은 원래대로 사는 거야. 아마 이 집도 그냥 개운하게 팔고 끝난 집이면 이렇게까지 법석을 떨 필요가 없을 거예요. 왜 이렇게까지 해? 그냥 팔면 끝이지. 그러니까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집이라고 난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집을 빌미로, 집을 사준다는 빌미로 이걸 갖다가 나중에 돌려받기 위해서는,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하게 되면 50% 세금으로 날라가거든요. 이게 타인한테 매매 형태로 넘겨놨다가 20억에 산 집을 뭐 10억이나 5억에 싸게 사면 되니까. 다시 되파는 형식으로 사들이려고 한 게 아닌가.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일전 하나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야,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진짜 김만배는 짜증나겠다. 구속시켜. 이게 만배 의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주장인 거죠. 검찰이 자료 정리하다가 이것만큼은 우리 윤 대통령 재산인 건데 그게 실제 아니라 재산이니까 이거는 지켜줘야 되지 않아? 만배가 이런 식으로 경한테까지 돈도 주고 정말 뿌려놓은 게 정말 많은데 만배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만 거의 다 빼앗기게 생겼잖아요. 그러니까. 사실 이제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한 얘기 좀 더 해보자면 지금 갑자기 이제 정민용이 나타났어요. 그러니까 누군지 아는 성남개발공사 당시에 두 사람은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이제 그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거고, 이 정민용이가 저 당시에 3억 원을 남욱이한테 뇌물로 받았다라는 부분이 이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들 갖고는 기소가 안 되니까 얘가 3억을 받은 사실을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, 그래서 이 3억이 이재명한테로 간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.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이 당시에 정민용이 도계공에 있는 당시에서 이 돈을 받았다는 거야. 그래서 이 돈을 받아갖고 천화동인한테 유리하게끔 규정을 짰다는 거지. 근데 내가 시장이야. 시장이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밑에서 추천을 받아갖고 조직을 꾸려가지고 일을 해. 여기에서 계약에 관련된 조건을 만들어 오라고 시켰어. 그리고 일체 관여를 안 했어. 그랬는데 거기 일하던 애가 뇌물을 3억을 받았어. 그리고 그 3억을 이재명한테 전달한 흔적이 없어. 그러면 이 3억은
이재명을 위해서 준 뇌물이야? 아니면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놈들한테 준 뇌물이야? 이재명한테 안 갔으니까. 그러니까 애초에 이재명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야 이런 식으로 공모 지침을 만들어라고 하면 이재명한테 3억을 줘야지. 그렇죠. 이 밑에 있는 실무자한테 3억을 줄 일이 아니잖아. 네. 그러니까 이재명이 만들었던 당시 시장이 만들었던 성남 도계공에 있는 직원이 얘네들 돈을 받아갖고 이 규정을 만들어서 위에다 밀어 올리면서 이재명한테는 이거를 안 들키려고 했었다는 거 아니야. 그럼 결과적으로 니들이 짜고 이 모든 사업을 진행했다는, 기획했다는 증거가 거기 있는 거잖아. 어? 이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니까. 근데 처음에는 정민영이를 안 건드렸단 말이에요. 왜? 정민영이는 박영수 사람이니까. 그렇지. 근데 지금 와가지고 김만배가 입을 완전히 닫아버리니까 이 지금 김만배하고 관련돼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받은 돈들이 사실은 다 김만배가 관리하던 돈이었고 유일하게 정민이한테 간 저 돈 3억만이 남욱이가 준 돈이기 때문에 이 뭔가 배임에 관련된 돈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얘밖에 없는 거예요, 지금.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그 유동규의 증언과 그 말도 안 되는 1억짜리 그 돈 들어간 박스쇼로는 이게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새로운 증인으로 정민영을 지금 끌어들인 거야. 근데 문제는 뭐냐? 이게 1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는데 검찰에서는 이 녹취록 확보하고 이러한 뇌물이 들어간 걸 알고 있었는데 돈 받은 정민영에서 그동안 한 번도 구속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했다는 거지. 심지어 그 검찰개혁에 그것까지 있대요. 너 이거 3억 받은 거 뇌물이지? 라고 얘기하니까 예 맞습니다. 근데 어떻게 하실래요? 나 갓 태어난 딸 있어요. 봐주세요. 라고 진술한 것까지 10년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야. 근데 검찰이 다 봐주고 있었다는 거지. 다 뭉개고 지금까지 냅두고 있었고 모든 게 다 이재명이 시켜서 한 거리라고 뒤집어 씌우고 있다가 이제 와서 사실은 그때 이렇게 돈을 받았고 이 돈 3억이 이재명한테 갔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으니까 전진상한테나 뭐 김웅한테 간 거다라고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란 말이야. 이만큼 이번 성남 관련한 건은 기소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이 성남 건은 요 정도에서 멈춰놓은 상황에서 FC 성남 건으로 이틀 후쯤에 구속영장을 시청한다고 합니다. 네. 그것도 말이 안 돼. 그것도 전부 더 다 말이 안 되는 거야. 되지. 더 말이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그러더라고. 검찰이 한 명을 찍잖아요. 누구를 찍잖아요. 기업이나 이런 걸 찍으면 파가지고 어떻게든 잡아 넣으려고 하는 그럴 때가 있대요. 그러면 무조건 해가지고 안 될 때 하는 게 배임이래. 왜냐? 이거는 네가 더 벌 수 있었는데 못 벌었네. 그러니까 배임. 요렇게 죄가 되는 거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나올 때 맨 마지막에 나온 게 배임이라는 거예요. 지금 배임으로 갔잖아요, 결국에. 안 나오는 거야. 아무튼 중요한 내용은 장황하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. 지금 김만배 누나 집, 과거 윤석열 부친이 갖고 있던 그 집에 대해서 일어난 이 현상, 정말 경교로운 설정을 통해 갖고 재산권 보존에 들어간 이 처사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라는 거야. 이 집은 특별한 집이라는 거지. 김만배가 갖고 있는 2천억의 재산 중에 지금 몰수한 전 재산이 2천억 가까이 된다잖아요. 그 중에 20억도 안 되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과 김만배가 무리한 수를 두고 있다. 저 집은 단순 가치로 따질 수 있는 그런 집이 아닌 매우 경교로운 집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발음을 정확히 해주세요. 경교로운 집이야. 근데 이 집은 부부싸움 했을까 안 했을까? 뭐. 여기 이 집. 너 진짜 남편은 몰랐잖아. 너 진짜 10억만 받았어. 아니야, 명의 빌려주고 300 받았어. 뭐 이러고 이제 싸움 나겠죠. 너 확실히 300이야? 어? 너 통장가? 보통 이제 설정가액의 한 2% 정도 주니까. 그런 건 어떻게 아시죠? 1240에다가 우수리 좀 보태서 300까지 주지 않았을까.